자, 거든요. 그 다음에 을 테니까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도록 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들거나, 하게 하거나,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도록 하다를 씁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다음 주까지 이 일을 끝내도록 하세요. 다음 주까지 이 일을 끝내세요죠. 그거를 끝내도록 하세요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어떤 그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끝내세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 끝내도록 하세요가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내 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et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그렇죠? 그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할 때 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는 좀 더 좀 친근한 그런 표현이 되고요. 하겠습니다 하면 좀 더 공식적인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으세요가 붙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면 내가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형태는 어때요? 형용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명사도 안 되죠.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도록 하다로만 붙으면 돼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회의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 늦지 않도록 하세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록 하세요를 쓰죠. 중급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도록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무엇을 먹으면 안 될까요? 무엇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차가운 음식이나 아이스크림은 먹지 않도록 하세요. 먹으라고 할 때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할 때가 있겠죠. 먹지 않다를 부정형을 써서 지 않도록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좀 어떨 때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무엇을 주의하면 될까요? 하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언제예요? 뭐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렇죠? 차가운 음식이나 아이스크림은 먹지 않도록 하세요. 네. 먹지 말도록 하세요는 좀 어색합니다. 지 않다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다 뭐였어요? 끝내다죠. 일을 마치다, 끝내다. 그렇죠?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어떻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기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 의지, 약속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럴 때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이 서류를 언제까지 사장님께 전달해 드려야 합니까? 네. 전달하다. 전해주다죠. 주다예요. 그런데 전달하다는 거 어떤 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갖다 주다, 가져다 주다, 가지고 가서 주다 이런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전달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해드리다. 그렇죠? 우리가 해주다 이것을 높임 표현으로 쓰죠. 드리다. 여러분 높임말은 여러분들이 다 좀 공부를 미리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따로 쓰는 표현들 있죠. 전혀 다른 단어들, 뭐 아프다, 편찮으시다, 아니면 뭐 데리고 가다, 모시고 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어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초급 후에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자, 해주다, 해드리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왜? 누가 있어서?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사장님께 하고서 전달해 줘야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에서 높임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번 잘못 실수하면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윗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죠. 깨는 높임말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에게죠. 에게. 그 다음에 말할 때 입말로 많이 쓰는 한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는 높임법으로 쓰고 뒤에는 안 쓰거나 앞에는 이렇게 쓰고 뒤에만 높임법으로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는 뭐예요? 앞과 뒤가 맞아야 되죠. 맞게 쓰셔야 제대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전달해 드려야 합니까?
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하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바로 그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전달하도록 하세요. 전달하다, 그 다음에 도록 하다가 그대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 부탁, 명령, 그렇죠? 그럴 때 하세요가 되죠.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 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때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주 워크숍 일정을 어떻게 알릴까요? 워크숍이라는 건 보통 뭐 회사나 학교나 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따로 정해서 거기에서 그 업무나 일에 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행사를 워크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정이 있겠죠. 아침부터 뭘 한다거나 몇 시간을 언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일정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요? 하니까 전 직원, 네, 여기 띄어쓰기 전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입니다. 전 직원 붙이면 안 되고요. 전체 직원에게 메일로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죠. 그럼 알리다, 뭐 보내다, 쓰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보내다를 썼어요. 그렇죠?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세요. 아니면 메일로 했으니까 메일로 뭐 알리도록 또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알리도록 하세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돌리다를 여러분 메일을 돌리다 직원들 여러 직원들에게 다 보내는 건 돌리다도 쓴다고 했죠. 돌리다를 쓰면 안 돼요. 돌리도록 하세요 하면 여기는 메일로 돌리도록 이렇게보다는 메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조사를 좀 신경을 써서 조사가 틀리면 뒤에 단어들이 틀리고 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는 말할 때 조사를 잘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빼면 안 되는 경우,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략해도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조사가 바뀌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다음 주 워크숍 일정을 어떻게 알릴까요?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세요. 메일을 쓰도록 하세요. 메일로 알리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단어는 바꿔 써도 말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들.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했나 봐요. 다음에는 여기에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주차하다, 차를 세우다죠. 다음에는 이곳에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주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는 네 했으니까 이 말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하도록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바꿔 써도 말이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넣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앞에 한 말을 그대로 이어서 대답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세요.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심하다가 주의하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바꿔 써도 말이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두는 것이 읽기나 쓰기에서 또 듣기에서 다른 유형을 풀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문법이죠. 문법 표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다른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형의 과목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꿔 써도 말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기억나죠? 첫 번째 거든요. 거든요 뭐였어요? 자기의 그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반드시 누가 물어봤을 때죠.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거든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을 테니까. 추측이나 의지. 그 다음 또 뭐였어요? 도록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되고 기억나시죠? 예, 오늘 배운 세 가지. 그럼 다시 한번 확인. 거든요. 네,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엇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될까요? 저녁에 시간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렇죠? 아니면 저녁에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뭐 같이 식사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요 거든요 모르고 저녁에 약속 있어요. 그럼 좀 듣는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있거든요라고 좀 더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대화의 기술, 뭐죠? 테크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테니까 내일은 많이 바쁠 테니까 오늘은 쉬세요. 내일은 바쁠 것 같으니까 바쁠 예정이니까 뭐예요? 추측이 되는 거죠. 바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바쁠 거예요 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쉬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피곤하면 안 돼요. 내일 왜? 바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의지. 그렇죠?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 경우에는 앞에는 내 의지고 뒤에는 부탁이나 요청이나 명령일 때. 그래서 앞, 뒤에 행동의 주체, 주인이 다른 거죠.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을 테니까 아주 중요한 문법이 되죠. 그 다음에 도록 하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이나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의 의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또는 부모님과 친구와 부인과 또 아니면 남편과 어떤 약속할 때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그렇죠? 다음부터는 술 안 마시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도록도 아주 중요한 중급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토픽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바로 쉽게 푸셔야 됩니다. 이거 뭐였더라? 하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거. 문법은 항상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